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15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 해석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늘찾기 기분으로 또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외교에선 아직도 윤이 대통령인가? 평화를 말한 이 대통령 대결을 쓴 공동 성명. 김동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의 6월 14일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한이후 공동성명 문제는 조선의 반발이 아니라 외교 안보 라인의 조정 실패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칙은 선명해야지만 언어는 위기 안정적이어야 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순은 평양과 모스크바를 향한 방향에만 있지 않다. 같은 문서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거론하며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메시지까지 담았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결국 협력 공간을 열어야 할 중국을 향해서 요걸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험담을 만든 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원칙을 말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이런 거로 해서 요거는 이미 어저께 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용어를 했었죠. 대통령은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외교 문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국민은 한 정부 안에 여러 개의 대북 정책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메시지 혼선이 아니라 정책적 모순이고 전략 조정의 시보다. 이번 정부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기능 부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있었다. 북로 군사협정은 심각한 우려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준수 촉구로 표현할 수도 있었다. 핵 문제는 NPT 원칙을 재확인하되 외교적 해결과 단계적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함께 넣을 수 있었다.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가 걸린 외교 문안에서만큼은 배제되어서는 안 될 사전 조정의 핵심 부처여야 한다. 근데 정동영이가 앵커 출신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평화 공존을 말하는 정부라면 상대가 악용할 문장을 줄이고 위기를 완충할 문장을 늘려야 한다. 원칙 없는 평화는 위험하다. 언어 없는 원칙도 위험하다. 지금 한국 외교 안보 라인에 필요한 것은 강한 말이 아니라 정확한 말이다. 평화를 말하려면 평화의 문법부터 갖춰야 한다. 제 생각은 이런 수준이면은 G7 초청 참석에도 꼬다는 보릿짝일 것 같은 예상이 되는 이재명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잼뱅이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다시 불어난 잠실 집회 열흘째, 노숙 단식 등 장기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다시 불어난 잠실 집회 열흘째 노숙 단식 등 장기화로 CBS 노컷뉴스 박인 기자가 6월 14일에 보도했습니다. 태극기 성조기가 뒤엎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상인들 줄짓고 텐트와 돗자리, 노숙과 단식도 진행, 시국선언 무산 퍼포먼스 중단 등 참가자들 간 갈등도, 육상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주말을 맞아 평일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경찰 비공식 추산 600명이었지만 시시각각 시위대 수가 변하면서 1 내지 2천 명대로 보이기도 했다.
사진에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종교적인 냄새가 좀 나고, 그 야외 텐트를 가져다가 아예 노숙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30도 더위에도 잠실 개표소 지킨 봉사자들, 시민에게 도움되고자 나왔다. 배정현 노이지 뉴데일리에서 6월 14일. 20대부터 40대까지 자원봉사 활발, 무더위 속 참가자 안내 물품 지원, 장기화된 시위에도 현장 지원 개선. 내용은 읽는 것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 제목만 우리나라가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국어 시간에 옛날에 전과 같은 거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보면은 이 전체 요약을 잘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는 국어 시간에 좀 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그 나이는 좀 드는 사람들 같네요. 생수 등 음료를 배부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원봉사는 한다 하더라도 한 표도 못 지켰는데 이게 공정인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 임찬홍 뉴데일리 6월 14일. 2030 그들은 왜 분노하나? 세 번째로 연재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이 투표도 못했다. 거리로 나온 청년 세대. 선거 결과 아닌 절차의 문제. 참정권 침해, 선관위 책임론 제기.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 동참. 빼앗긴 한 표 민주주의 훼손. 청년 세대 특유의 문제의식 표출. 공정성 요구 의미 있어. 이들은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보다 참정권 침해와 선거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앞세우며 거리로 나왔다. 취업난과 주거불안, 계층 이동의 어려움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만큼은 보장될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강한 상심감과 분노를 느낀 것이다. 개표소가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이라는 게 집회가 하기에 매우 적합하게 형성된 것 같은 이런 기분도 좀 들어가요. 다른 개표소였다면은 이렇게 좀 여유롭게 또 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시내 어디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교통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잘못하면은 좀 폭력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평화로운 어떤 그 항의 집회 이런 거로 하게 된 어떤 공간적 그런 지혜도 우리나라한테 아까 뭐 그 종교적인 색채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는데, 잠실 개표소에서 발생이 된 게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2030들의 목소리는 이들의 분노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들은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얼빠진 업무 처리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체감한 불공정한 기성사회 시스템에 진저리가 났다고 드러났다. 선거 결과보다 절차가 문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청년들. 실제 현장에서는 직장 생활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퇴근 후 주말마다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청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물품 배부와 질서 유지에 나서는 등 농성 지원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30대 직장인 이모 씨도 일을 병행하면서도 현장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이 좌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앗아간 행위인 만큼 여러 정치인들 역시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쟁 아닌 참정권 문제, 정치색 경계하는 청년들. 지난 주말에는 재선거 구호가 주를 이뤘으나 지난 8일에는 재선거와 부정선거, 재선거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9일부터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며 사실상 통일된 분위기를 보였다. 한 30대 참가자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인데 성조기 등 이번 사태와 무관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학가 18고 시국선언 동참 빼앗긴 한 표의 문제. 이번 시국선언에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앙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촉구했다. 청년 세대의 문제의식 표출, 참정권 침해, 자연스러운 반응.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세대는 가장 올해 행동에 나서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이번 사태 역시 2030 세대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어. 이 항의 시위가 올해 행동을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이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제도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청년 세대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참정권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2030 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훨씬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내 집 마련은커녕 결혼과 출산조차 꿈꾸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다며 이어 그는 이들은 공정한 기회를 가로챈 조국 일가에게 분노했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채용과 입시에서 드러난 갖가지 특권과 반칙에 분노했다면서 지금은 참정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선관위에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는 특정 정파에 대한 호불호라기보다는 적어도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바람을 분출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재선거 참정권 침해 애국가만 외쳐주세요. 태극기만 흔들어주세요. 끝까지 평화를 지켜주세요.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해주세요. 다치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지 마세요. 참 중의적이고 객관적인 이렇게 손글씨로서 대형 이런 스케치북에 뜯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무슨 지원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닌 게 확실하죠. Free is not free. 참 이런 구호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기회 공정이 아니라 경쟁에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함이 우선일 것이다. 경쟁에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까지 포함해서 경쟁을 투표를 하는데 공정한 룰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투표용지는 공정한 룰이 적용이 안 된 거죠. 당 탓이냐 정부 탓이냐 여권 내 격화되는 지방선거 책임 공방. 정동원 데일리한 6월 14일 조승래 선거가 진행 중인데 총리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 선거에 어떤 역량 좋겠나. 김지호 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먼저 당 전력과 공천 캠페인 성찰이 우선. 친청 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조승래 사무총장, 또 친이재명계이자 성남라인으로 분류되는 김지호 전 대변인이 서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얘기네요. 친명 강경파가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결국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별법 추진 움직이로 받아들여지면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켜 남조원을 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읽는 것을 생략합니다. 워싱턴도 원한다. 자주국방은 신한미동맹의 키스톤.
이광원, 김성은 머니투데이 6월 14일. 자국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미국의 동맹에 바라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기념해 가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과 국방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과의 현격한 전력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 실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워싱턴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세계 5위권인 한국의 군사력, 내부 요인과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현대와 외부 요인이 결합한 결과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36개 동맹국 중 유일하게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다. 일각에선 북핵 등 비대칭 전략을 배제한 남북 간 군사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5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가 핵 옵션을 가동하지 못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난 11일 제6차 한미 NCG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재확인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핵은 한미 확장 억제로 억제력을 보완하고 재래식 전력과 지휘 능력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강화하는 이중 구조가 자주국방 논의의 현실적인 기반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동맹국 및 협력국이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1월 공개한 미국 국가방위 전략 NDS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전략의 변화를 예고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된 지원, 크리티컬 but 리미티드 서포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른바 세계경찰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본토 방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있다. 동맹의 자체 방어 역량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혼자 싸울 수 있어야 같이 싸울 수 있다는 논리가 새로운 한미 동맹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군사화도 이런 측면이라면은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입장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주국방은 안보 불안으로 치환했던 과거 국민들 인식도 확실히 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북조선이라고 안 하고 공식 명칭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니까 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선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추세인데 자주국방 재래식으로 분명 한계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핵 우산으로 북핵을 억제력을 한다는 약속을 지금 받고는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핵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좀 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한국이 핵을 갖겠다 그러면, 일본도 갖겠다 그러면은 미국이 가장 바라지 않는 거긴 합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핵이 진짜 필요 없게 되려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 해체가 좀 일어나야 된다. 옛날 소련이 해체됐듯이 중국 해체가 돼서 각 성마다 각각의 이 정부들이 생겨나는 게 좋지 않겠냐. 우크라이나도 소비에트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거고,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뭐 다른 중앙아시아 무슨 스탄 국가들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동러시아하고 서러시아하고 좀 분할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동북 삼성이 별도의 만주국으로 좀 됐으면은, 그러면은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고구려 정신을 계승했다고 장인애들이 주장하고, 남한 역사학자들은 신라 이런 쪽을 좀 강조하는데, 북 역사학자들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면은 고구려가 만주에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그 고토 회복에 그런 것을 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정부 요청에도 달러 안 푼 기업들, 달러 예금 3년 5개월 만에 최대. 최운정 조선비주 6월 14일.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달러 예금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11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543억 7,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월 말 552억 552억 5,5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지난 1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대금의 신속한 환전과 해외 유보자금 국내 유입 확대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관련 마케팅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은 달러를 쉽게 내놓지 않고 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23.3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 일일 변동폭도 이달 평균 10.1원으로 5월 6.6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수출기업 역시 또 수입을 할 때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유 달러를 환율로 해서 뭐 나름대로 이 시장에 좀 푼다고 한다면은 그 달러가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환율을 한국은행이 잡질 못하면은 수입할 때 비싼 거로 달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를 저는 그런 입장에서 기업 편에 있습니다. 핵탄두도 아닌데 이건 초강력 무기. 미 수출 통제 나섰다. 김희정 한경 6월 14일. 반도체 핵처럼 미 AI도 수출 통제. 백악관 엔스로픽 페이블 5 사흘 만에 차단. 사이버 보안 우려의 명령. 이젠 소프트웨어도 전략 무기. 갑작스런 중단의 혼란. 소버린 AI 경쟁불 붙을 듯. 그래서 안스로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미토스 출시부터 서비스 중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2일 두 AI 모델의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엔스로픽에 보냈다. 해외 접속은 물론 미국 내 외국인의 모델 접근도 통제하라는 명령이다. 엔스로픽의 외국인 직원까지 접근 제한 대상이 포함됐다. 엔스로픽은 이용자 국적을 구분할 수단이 여의치않아 일단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이번 수출 통제는 아마존이 페이블5의 탈옥 AI 모델의 안전장치를 인위적으로 푸는 행위를 가능성을 인지하며 시작됐다. 엔스로픽 AI 미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 보안 결함 제기되자 통제. 엔스로픽 연구 인력 다수 외국인, 이들 접근을 무슨 출로 간주의 규제, 이렇게 했네요.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을 못하네요. 편집을 할 때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106일 이란 전 트럼프 80세 생일에 마침표. 호르무즈 전면 개방. 조선비주 6월 15일 오늘 8시입니다. 트럼프 해협 열어라, 석유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휴전 논의서 배제. 이란 강경 세력 반발 변수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19일 날 그 스위스에서 어 휴전 협정이 사인이 일어난다는데, 에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문제와 영구적 평화 정착 문제는 60일 동안 이어질 추가 협상에서 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이란도 정전 합의 확인, 19일 스위스에서 MOU 체결, 권중기 6월 15일 YTN.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언론을 통해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인됐고 공식 서명은 금요일 스위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5일 새벽부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끝내고 해상 봉쇄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번 협상은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로 오랜 기간 진행됐다며 어제도 카타르의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해 15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외교적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와 군의 용맹한 행동, 적들에 맞선 이란 국민의 저항과 최고 지도자의 지혜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신정국가의 냄새가 나는 표현들이군요. 또 이번 합의의 성과를 조만간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합의문은 공식 서명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리바바디는 적들은 모든 목표에서 패배를 맛보고 이란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결국 평화협정이라는 게 항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마음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자존심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일본 LNG 부활 프로젝트 시동, 최만소 한경 6월 15일 07시. 한국 도와줘, 자존심 접은 일본의 다급한 SOS가 원래의 제목인데 글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이거는 너무 선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1 LNG 부활 프로젝트 시동 요약한 내용을 제목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중국 추격 속 한일조선협력 가능성 주목, 2030년 건조 재개 목표 연간 3 내지 5척 생산 추진, 일본이 수년간 중단됐던 액과 천연가스 LNG 운반선 건조를 재개한다. 이마바리 조선과 가와스키 중공업, 나무라 조선소는 공동으로 2035년께 LNG선 건조를 다시 시작해 연간 3 내지 5척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 기업에도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15일 리온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관민투자 로드맵에 국산 LNG선 건조 재개 계획을 포함할 방침이다. 나카이치 사나이 정권은 조선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17개 중점 투자 분야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으며 LNG선 부활 프로젝트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산 거점으로는 가와사키 중공업의 사카이데 공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일본 조선사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국산 LNG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선주들에게 한국, 중국산 선박과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게 실제 사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진 건지. 이렇게 동그란 탱크로 이 선을 만드는 게 뭐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크레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면 지금 만들고 있는 건조 중에 있는 그런 사진인데, 그 연출된 사진, 아니 국기가 뭐 이게 앞에 있는 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저게 이게 멀리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요거 국기는 좀 신문사에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이게 멀리 있다고 원거리로 보면 이 한국 국기가 저 뒤에 있는 건데
이 국기는 앞에서 펄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작 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했을까? 음 '실제 사진은 아닌 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